네, 전해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만남을 갖고 125분간의 만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성공은 미국의 보람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동맹과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환영 만찬장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미소를 좀 띄우고 시종일관 좀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는데 시간도 좀 예정 시간보다는 좀 35분이나 넘어서 끝이 났습니다. 이 정상 간의 첫 만남 어떻게 보셨나요? 첫 단추를 아주 잘 깨운 셈이라고 봅니다. 그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악수 문제도 있었지만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를 받아들이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예정 시간보다 35분 더 넘겨서 125분간 정상이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트위터에 올렸습니다마는 오늘 그 한국의 대통령과 굉장히 좋은 만남을 가졌다, 다양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악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이 아니었습니까? 좀 트레이도식 악수를 하면서 좀 자연스러운 면모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트레도 캐나다 총리가 했던 악수와 제일 비슷했죠. 예. 여러 가지 그 예측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크롱 불란서 대통령처럼 이렇게 힘있게 할 것이냐, 아베 총리처럼 19분 동안 어색해지지는 않을 것인가, 아니면 아예 메르켈 총리처럼 서로 악수도 나누지 않는 그런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 그 예상이라든지 관측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부드럽게 잘 그 진행을 하셨고 또 그 기자들에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만 문 대통령이 장진호 전투 기념관에서 한 연설, 훌륭한 연설을 들었다. 아주 감동적이고 훌륭한 연설이라는 얘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만찬 시작 전부터 굉장히 긍정적이고 호감이 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부드럽게 흘러간 것 같은데 그렇죠. 심지어는 만찬이 끝난 이후에는 대통령의 개인 집무실도 공개를 했다고 트리플 하더라고요. 룸이죠. 3층에 있는 미국 대통령이 대개 이제 개인 서재용으로 많이 쓰는데 링컨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게티스버그 연설 초안도 작성을 했고 해서 그 아마 그 백악관 측에서도 굉장히 세심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첫 한미 정상회담을 워싱턴에서 했을 때도 그쪽에 이제 백악관 관계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미국에서는 링컨 대통령이다. 그 남북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국가 통합을 이룬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링컨 집무실을 보여줬었죠. 아마 이번에도 그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맞아서 그런 주제를 염두에 두고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환영 만찬잔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식한다라는 미국으로 한국의 성공은 미국의 보람이 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오랫동안 한미가 협력해 나가야 된다 하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건? 큰 틀에서 그 서로의 그 공동이익을 추구하자,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자 이런 메시지를 워싱턴에 던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한미 간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한 지 아직 반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5월에 대선 승리 이후 취임을 하셨으니까 사실 서로에게는 새로운 동반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미래를 같이 앞으로 적어도 3년 반 동안 같이 걸어갈 것인가 그 큰 틀, 큰 주제를 확인하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만찬은 무난하게 마무리가 잘 된 것 같고 관심은 이제 오늘 저녁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일 텐데 아무래도 주요 의제는 또 북핵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공통적인 해법을 잘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몇 차례 확인을 하셨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정책, 그 최대 그 압박과 최대의 관여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그 당과 채찍을 적절히 구사해서 일단 그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끌어들인다. 굉장히 공통 분모가 많습니다. 사실 차이점보다는. 제가 좀 놀란 것은 북핵 그리고 한미동맹 문제보다도
그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예. 미 측에서 제시했다는 것. 예.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첫째는 그만큼 우려했던 것보다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가 어느 정도 물밑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아젠다로 선정이 안 된 것이고 또 한미 동맹의 문제도 그렇죠. 예. 사드 문제도 어느 정도 봉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따라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선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꼭 한미 자유무역 협정 재협상이 우려할 만한 현상이 아니라 그만큼 한미 간의 공조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금 사드를 언급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번복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다시 했고요. 확인하셨죠. 예, 예.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좀 더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예,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사실 한미 간에 예. 이 언론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갈등이 우려된다 이런 보도가 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악관과 이제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사드 문제는 정식 의제가 아니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백악관 행정부 측만 아니라 미 상하원 의원 앞에서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가 없다. 단지 어떤 절차적인 그 합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가 이제 말끔히 해소됐다고 봐야겠죠. 예. 앞서 또 언급을 해주셨지만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협상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을 꽤 열어놓고 봐도 되는 거겠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예. 많이 했죠. 비단 한미 자유무역 협정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라든지 TPP 여기에 대해서는 뭐 끔찍하다, 뭐 잡킬러다, 일자리 없애는 협정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공격을 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재협상이라든지 재검토라는 말을 그 한미 간에는 쓰고 있지 이것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벌써 결론이 지어졌다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없애겠다라든지 그런 발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재협상, 이건 고치자는 것이거든요. 네. 고쳐서 유지하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예. 반면에 TPP는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나프타 재협상도 5월 18일에 의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미 FTA는 아직도 그 트럼프 행정부의 메인 타겟은 아닙니다. 먼저 자유무역 협정, TPP 문제, 그다음에 나프타, 그다음에 또 중국이 있습니다. 이 세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기간 동안에 가장 먼저 소위 손을 봐야 돼. 예. 자유무역 협정 아니면 불공정 무역의 케이스로 뽑았는데 아직 중국과의 관계도 시작을 안 했고 예. 그다음에 이 세 이슈 말고도 독일이 있습니다. 사실 대미 무역 흑자 문제는 중국보다도 독일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는 예. 그 GDP 대비 8% 정도니까요. 예. 그래서 한국까지 이 물결이 오려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코러스 FTA를 없애겠다는 발언이 아직 없었고 예. 두 번째, 이렇게 다른 자유무역 협정 관련 이슈들이 아직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비록 상공부가 이번에 참여를 안 했다, 우려가 된다, 예. 포인트맨이 안 보인다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대비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좀 설득시킬 묘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객관적인 자료죠. 지난 2010년 이후로 아까 이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한국이 득을 본 건 있습니다. 예. 대미 상품 무역 수지 흑자를 116억 달러 기록을 했는데 이것만 미국 측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도가 덜 된 것은 뭐냐면 이를 상쇄하는 미국의 대한 서비스 수지 흑자입니다. 약 100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 예. 한국이 상품 무역 수출에서는 득을 봤지만 서비스 시장, 서비스 수지 흑자에서는 미국이 득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점을 강조하면 되고 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현재 2017년에 37% 급락했습니다.
이런 면을 강조한다면 한미 FTA가 반드시 이렇게 한국만이 득을 보는 일방적인 불공정 무역협정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네, 이제 한미 정상회담 오늘 저녁 앞으로 다가왔는데 좀 결과를 예측을 해보자면 좀 어떤 쪽으로 기대되는 성과를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아주 좋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속담에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고 예. 이 첫 번째 정상회담 아닙니까? 예. 정상 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세세한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도 없고 그걸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과연 이 상대방을 앞으로 3년 반 동안 신뢰할 수 있는가,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로 간주할 수 있는가, 이런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신뢰가는 발언과 행동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아무래도 세부 내용은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실무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미국 정부도 국무부 국방부에서 소위 아시아 태평양 담당이라든지 한국 담당 관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일할 사람이 아직 자리에 없는 것이죠. 예.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강경화 외교장관도 지금 취임한 지 열흘 그렇죠. 정도밖에 안 예.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실무진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은 실무진에게 남겨놓고 오늘 이제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큰 틀, 어떤 철학을 공유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다면 이번 문재인 트럼프 정상회담은 가히 성공적인 첫 만남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큰 틀, 큰 그림에서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